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단어는 6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요? 아니, 2차 방정식은 앞에 단원에서 배웠고요. 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very so important한 관계예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수학에 대한 세계관을 확장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함수 따로, 방정식 따로 봤는데 이 방정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선생님은 앞으로는 이 방정식이라는 걸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방정식이든 함수든 싹 다 뭐로 생각할 거냐면 함수,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래프. 뭐라고? 다 그래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프가 안 되면 그냥 수학은 포기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좀 너무 냉정했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프를 포기할 거면, 그래프를 버릴 거면 수학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글러 먹었습니다. 수학은 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난다. 그래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개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개념, 교재의 개념은 조금 써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야, 이거니까 외워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면은 절대로 중상난이도의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2x-4는 0. 얘가 뭐였죠? x는 2라는 거였어. 그리고 또 y는 2x-4라는 1차 함수가 있었고 얘가 요거였잖아. 그때 요 x절편이 뭐였죠? x절편이 2였습니다. 일단 중학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요 x절편이 방정식의 근이었구나. 왜? x절편 구할 때 y에 0 대입하니까 방정식은 x절편이었구나. 함수가 무슨 축과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게 1차 방정식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게 중학교 정도의 이해를 토대로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보다 그 내용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돼. 어떻게 나아가냐? 이렇게 가는 거야. 2x-4는 0이라는 녀석을 다 함수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뭘로 생각한다고? 함수로.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였던 거야. y는 2x-4가 있었고 y는 0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 두 명을 연립방정식을 때린 거야.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뭐가 있었죠? 가간법과 대입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y잖아. 함수로 보통 y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x-4는 0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x는 2가 나오는 거라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배웠냐면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를 배우면 맨 마지막 단원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뭘 하냐? 연립방정식에서 식 두 개가 써 있고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 두 번째,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봐라. 그랬더니 이 교점의 좌표와 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왜 굳이 지금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의미를 알았어야 돼요. 연립방정식은요, 왜 만들어지고 이 연립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통해가 아닙니다. 공통근도 맞지만 연립방정식은요, 어떠한 함수에 두 녀석의 두 함수에, 함수라고 하는 표현도 좀 그래, 거북해. 함수라는 표현도 그렇고.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뭐라고? 연립방정식은 못 찾으려고 배우는 거라고?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이 교점이라는 건 우리는 뭐 만나는 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교점이라는 표현보다는 만나는 점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만나는 점, 교점, 연립방정식. 만나는 점에 관한 내용을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교점을 찾으라는 거고 연립방정식을 때려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1차 방정식은 연방을 때린 거긴 때린 건데
한 명이 y는 0이었던 거야. 고정되어 있던 거야. y는 0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 다른 이름이 x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떠한 fx는 0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얘를 순수하게 f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구나. 등호를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교점. 근데 얘가 x에 관한 식이니까 교점에 무슨 좌표가 나오는 거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었던 거예요. 이 y는 0이 뭐야? 또 다른 의미의 x축이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이 뭐냐? 얘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 y는 2x-4와 x축의 교점을 찾는 거구나. 교점의 무슨 좌표를? x좌표를 찾는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fx는 gx라는 게 있었어요. 방정식. 그럼 얘를 fx는 gx니까 얘를 이항해서 풀어야지. 그딴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는 식이구나. 교점의 무슨 좌표를? x좌표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fx는 gx는 좀 뒤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기본 틀은 이겁니다.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이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다는 거죠. 2차 함수입니다. y는 0이란 상수함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x축. 2차 함수와 x축에 뭘 찾는? 교점을 찾으라는 내용이었구나.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잘 봐. 교점을 찾는 내용이었다. 2차 함수가 있었고 아래로 볼록인 x축이 있었어. 이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누구와의 교점의 개수?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방정식에서 뭐가 될까요? 근의 개수가 되겠죠. 방정식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2차 함수와 x축과 몇 개의 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것.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의 교점이 있다는 것.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존재했다는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컸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x축이 있었고 아래로 볼록인 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접했던 거야. 접했네? 눈에 보이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교점이 한 개인데 방정식에서 근이 한 개는 있어 없어? 없어. 근 두 개라고. 그런 근을 무슨 근이라고 해? 중근이라고 한다고요. 중근은 판별식 d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x축이 있었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없네요.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없어요. 근이 없어요. 근이 없다. 허근이다. 선생님, 허근 근 있는 거잖아요. 자, 눈에 안 보이잖아. 이제 허근 개념도 잊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조금씩 쓰긴 하겠지만 허근은요, 뭐 좌표 평면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나지 않아. 교점이 없어. 근이 없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외우는 애들이 있어. 이거 외우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외우면 언젠간 까먹어. 해석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해석은, 내가 지금 말하는 해석은 앞으로 계속 쓸 거란 말이야. 해석을 기억을 해야 돼. 자, 위로 볼록으로 가보자고. 위로 볼록 x축, 위로 볼록 x축, 위로 볼록 x축 이렇게 있었다고. 해석하는 거야. 2차 함수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네. 교점은 근이라고 했고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네.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네. 마찬가지로 얘도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죠. x축과 2차 함수가 접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해요. 교점이 한 개야. 근이 한 개. 근 한 개는 애매하죠.
중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판별식 D가 0이겠다.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도 똑같죠. 미안해요. 두 점이 아니라 요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겠죠. 2차 함수와 x축이 안 만나네. 교점이 없네. 근이 없네.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네. 지금 별거 아니거든. 선생님 저건 그냥 외울게요. 안 돼.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근계수 이렇게 x 교점에서 그렇게 외우면 절대로 안 돼.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판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되고 판별식을 통해서도 2차 함수 그래프경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 여기까지 했다라면 지금 어떤 내용까지 한 거냐? 이 내용까지 다 한 겁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해석을 할 수 있다라면 그래프 당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 자, 선생님이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면 얘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냐? 지금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은 위치관계예요. 누구의 판별식이냐면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의 판별식의 부호야. 지금 이 식이 뭐야? 얘에서 얘를 뺀 거거든? 잘 봐.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 식은 fx 빼기 gx는 0에서 나온 거라고. 걔가 뭔데? fx는 gx에서 나온 거라고. 식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fx와 gx의 뭐? 교점을 찾는 식이라고 했잖아. 연방은 애초에 교점이라고. 얘를 이항에서 만든 녀석이 얘예요. 그러면 딴 이거 아니잖아. 딴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 fx가 있어서 아래로 볼로만 갈게요. 상관없습니다. gx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식이 fx는 gx 했을 거고요. 한쪽으로 이항해서 fx 빼기 gx 했을 거 아니야. 요 녀석의 교점이 두 개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나와야 돼. 얘랑 얘는 똑같은 식 아닙니까? 이항에서 만든 식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큰다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모양 갈 거고 똑같이 갈 거잖아. 얘가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교점의 X좌표라고.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돼. 무슨 근? 중근 나와야 돼요. 판별식 D가 0 나와야 된다고. 접하면 중근이라고. 마지막. 교점 있어요? 없어요? 교점 없어요. 근 있어야 돼? 없어요? 근 없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교점이 없다? 근이 없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어떤 녀석에? 교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두 개를 갖다라고 넣은 식이 끝입니다. 얘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여러분 개념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빨리 가볼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고요. 교점이 있는 경우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어차피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고 0, 0, 0, 0 교점이고 y는 0이라고 했잖아. x축.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x-3의 제곱은 0이 되겠네요. x는 3 되겠죠. 몇 콤마 몇? 3,0이 x좌표가 되겠죠. 됐죠? 교점의 개수는 몇 개? 1개. 접한다가 되겠죠? 접한다. 1개. 자, 얘 한번 볼까요? 인수분해 되나?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2, 1, 3, 1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네요.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교점의 좌표는 2분의 3,0과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네요. 자, 인수분해 될까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 판별식. 자,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아니에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80, 0보다 작아요. 만나지 않겠죠. 근이 없는 거니까 안 만나는 거라고. 근 개수가 교점의 개수라고. 자, 0 했으니까 2 곱할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얘는 그냥 인수분해 되네요. x는 뭐 나와요? 4랑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교점은 4,0과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네요.
자, 2번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와 x축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범위를 찾아라. x축과의 위치관계,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는 0이라고 두고 하겠죠. 판별식 d, 4분의 d 때립니다. 4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겠네요. 1번 갈게요. 1번은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라면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거니까 k는 4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자, 2번은 4 마이너스 k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니까 k는 4가 될 거고요. 3번은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을 때가 될 테니까 k가 4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똑같은 내용이죠. 내용 막 개념할 때는 막 힘들었는데 막상 문제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기본 문제만 맞추려고 지금 내가 그 내용을 힘들게 설명한 게 아니라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라. y는 2x 플러스 k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에 관한 내용이네요. 교점을 구하려고 배운 게 연립방정식이고 두 개를 어떻게 같다라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2야.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4분의 d는 1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k는 2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아, 참 이거 하면은 참 골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왜 골머리가 아프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이차함수 이미 배웠잖아요. 꼭지점 찾는 거 배웠고요. 최대값, 최소값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걔를 까먹어서 문제를 못 푸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연습부터 하고 갈게요. 아래로 볼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을 때 a가 0보다 크다라면 아래로 볼록이었고요. a가 0보다 작다라면 위로 볼록이었습니다. 이때 요 녀석은 최소값, 최대값 중에 누구를 가졌었죠? 최소값을 가졌었다고. 최소값은 y좌표잖아. 가장 아랫부분인 거고 가장 아랫부분이 어디였어요? 여기였다고. 여기 꼭지점. 그리고 값이라는 건 y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왔고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었다는 거고 여기서는 최대값을 가졌고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었다고. 그래서 최고차항계수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을 갖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였다. 꼭지점에서. 그럼 결론은 뭐냐면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못하면 문제를 한 문제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제곱식 변형은 진짜로 자주 쓰니까 좀 빨라지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속도까지도 가셔야 돼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쉬운 거부터 갈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천천히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완전제곱식 되려면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인 누가? 4가 필요하죠. 공짜로만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요 마이너스 4는 괄호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었다. x, 요 녀석의 절반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였다고. 자, 그럼 응용해서 y는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 이런 거 일단 뭐 했지? 최고차항 계수로 묶어줬죠?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돼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하고 공짜로 생기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9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남고요.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나오는데 누구랑 만나서 나와야 돼? 2랑 만나서 나왔어야 됐고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얘는 2의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9가 되었죠.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9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9를 갖는다는 거였습니다.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꼭지점 찾고 완전 제곱식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거 선생님이 그냥 만든 거예요. y는 요 녀석 요 녀석 얘네 두 개.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꼭지점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니까 잠깐 멈춰놓고 해결하고 다시 트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안 되면 못합니다, 뒷부분. 자, 멈춰놓고 좀 이따 만날게요. 빵! 좋아요. 하고 왔죠? 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2번은 천천히 갈 거고요. 3번은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천천히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16이 있어야 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7이고 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고 마이너스 16 그냥 밖으로 나오면 된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했나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되는 거죠.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필요하고요. 공짜로 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는 마이너스 2에 자, 여기서 조금 건너뛰자. 어차피 요 녀석 완전 제곱식 하잖아요. 얘 반 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만나서 2가 되겠죠?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조금 생략해봤습니다. 자, 최종 속도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천재가 아니라요. 좀 적응만 되면 요 정도 속도는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놀랄 수는 있는데 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자, 어떻게 가냐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겠죠.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 되겠죠. 4x니까 2 쓴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상수가 제곱하면 4잖아? 4가 공짜로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를 했을 거고 마이너스 3이랑 만나니까 12로 나왔겠죠. 거기에 7까지. 따라서 19 이렇게. 요 정도 속도.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 y는 아무거나 쓸게. 자, 혼자 할 때 속도입니다. 5 가로 묶고 x제곱 플러스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할 수 있겠어요? 응. 요 정도 속도가 내가 천재라서 하는 게 아니야. 학생들도 잘합니다. 나중 되면 요 정도 속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요, 선생님 개념 설명하기에 앞서서 완전 제곱식 꼭지점 변형부터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 요거야.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선생님 변한 게 없는데요? 그래.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최대값, 최소값에서 변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요 녀석에다가 범위를 추가시켜버려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2차 함수 한 명만 있었는데 얘를 그래프를 잘라버리는 거야. x를 통해서. 그럼 x를 통해서 우리가 범위를 잘랐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고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잘 봐요. 2차 함수가 있었어.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꼭지점이죠. 근데 꼭지점뿐만 아니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3이었다. 그럼 대칭축이라는 게 있었죠. 대칭축은 x는 1이라는 거였다고. 근데 막상 중학교 때는 대칭축을 외우라고 했는데 x는 p가 대칭축이야 했는데 막상 안 써 그 성질을. 왜? 그 성질은 어렵거든. 이제는 써야 돼. 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대칭축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x의 범위가 설정이 돼요. 뭐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애가 있었구나.
그래프 그린 거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요. 점점점점점. 대칭축을 써줍니다. 선생님이 아래에 쓰면은 X좌표를 쓴 거예요. 범위가 0부터 3까지네. 0부터 3까지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요만큼을 봐야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까? 가장 아랫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x가 1일 때 나올 거야. 그럼 최대값은 0에서 나올까 3에서 나올까냐는 거죠. 최대값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선생님 3이 위에 있는데요? 이런 빌어먹을. 이 그래프는 믿으면 안 되지. 왜? 내가 그린 거잖아. 이거 내가 대충 쓴 거잖아. 믿으면 안 돼. 그럼 어디서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일일이 대입해서 볼 거냐? 삐 그렇게 안 볼 거라는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볼 거고 아래로 볼록인 애는 빵!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지면 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 말은 잘 봐. 지금 1이죠. 1에서 0까지는 한 칸 떨어져 있고요. 1에서 3까지는 2칸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럼 잘 봐. 1을 기준으로 한 칸. 맞지? 2칸. 누가 더 커? 2칸 올라간 애가 더 큰 거 맞아?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더 크겠죠. 얘가 최대값이 가질 거예요. 최소값은 f의 1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f의 3이 된다. 요게 딱 차이점이에요. 그럼 아래로 볼록일 때는요. 아래로 볼록도 똑같아. 대칭축 이번에 뭘로 해볼까? 마이너스 2로 해볼게. x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x의 범위가 뭐가 나왔냐? 뭐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나온 거야. 그럼 대충 찍어. 마이너스 5. 0. 이렇게 있겠죠. 우리한테 보라는 건 요만큼입니다. 최대값, 가장 윗부분은 일단 나왔어요. 무조건 얘죠. 그럼 최소값이 애매하잖아. 마이너스 2가 있었어. 한 칸, 두 칸, 세 칸. 얘 몇 칸 떨어져 있어? 세 칸. 얘 몇 칸 떨어져 있어? 두 칸. 그럼 누가 더 작겠어? 세 칸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5일 때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2일 거고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요 내용이 한 개 딱 추가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칭축의 위치예요. 위치.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볼 거고요. 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은 제한된 범위 같은 거 없죠? 완전 제곱씩 빠르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최소값을 가질까 최대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갖겠죠. x 바로 가. 요런 1차, 2차의 개수가 1인 건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8x잖아요. 마이너스 8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 바로 쓰는 겁니다, 이제. 자, 상수 제곱하면 얼마야? 16이죠. 원래 16은 없던 애라고. 그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16을 해주는 거야. 원래 얼마 있었죠? 10 있었죠.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6 나오겠죠. x가 언제일 때? 4일 때. 요건 거잖아. 4고 여기서 마이너스 6 나오는 거잖아. 됐나요? 꼭지점에서. 자, 얘는 위로 볼록이죠? 최대값을 갖겠네요. 바로 가볼까? 누구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그렇게 천천히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건너뛰는 거야. 마이너스 2에 x 쓰시고요. 얘 절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제곱하면 상수 1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앞에 있었네. 실제로 2를 해주면 사라지겠죠. 원래 얼마 있었죠? 6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8 되겠죠. x가 1일 때 최대값 얼마? 8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3번인데요. 3번 별표 쳐주세요. 어려워서 별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서 별표예요. 헉, 선생님, 얘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하죠? 빌어먹을 얘는 이미 완전 제곱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애들이 못해서 난 너무 화가 나. 1차 없잖아. 얘는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7은 이미 완전 제곱식 꼴인 겁니다. 꼭지점 몇 콤마 몇인 거야? 0,7짜리인 거라고. 얘가 더 쉬운 거였다고 원래. 이걸 못해. 아우. x는 0일 때 최대값 7을 갖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개념은 일단 끝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등장한다면 좀 더 정확한 설명, 디테일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개념도 완벽하게 안 된다면 뒷부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고 기본 문제, 기초 문제 정도는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텝 3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